예, 4위와 5위 주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 먼저 5위입니다. 국민의힘 쇄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앞서 이 공천 기준으로 당원 중심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취임이 8월 23일인가가 딱 1년이 되니까 그 언저리에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걸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함께 힘을 모아서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해야만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당대표께서 당의 운영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그 내용들이 이제 발표될 일정이 확인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면 이번 주에 당 혁신안, 쇄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될 것인가.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 공천하겠다. 당대표 배제 공천은 당원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정당, 국민중심정당을 주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취윤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쇄신안에 담길 걸로 예상합니까? 결국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공천 과정에서도 결국 당원들에게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천할 때 그래서 당원 투표 몇 프로 할 거냐, 국민 여론조사 몇 프로 할 거냐 이거 갖고들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의 구상은 여기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아마 당원 투표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과 함께하는, 본인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본인은 지금 최근 뭐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쪽을 좀 뭐 거리 집회를 많이 나가면서 좀 단단한 뭔가 강성 지지층을 본인이 확보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중심으로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꾼 다음에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연임 도전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뭔가 그럴싸한 뭐 포장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당원들의 그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는 본인이 그 굳건하게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과 전 다른 진배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갈수록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로 국민의힘이 점점 당심이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저렇게 하면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정당이 전 국민의힘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권파에 있는 TK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고 한 30~40%의 굳건한 지지만 있으면 당대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뭐 당원 중심 하면서 당원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송영원 전 대변인, 국민의힘 당권파로 불리고 있는 조강한 최고위원이 SNS에 오늘 글을 올렸어요. 보수 망가뜨린 주역들이 모여 보수 재건한다고 당원들이 지나간 일 잊을 거라 생각하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H, Y, O, K 이름 안 냈습니다. 자, 누굽니까? 저는 Y 모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K 모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떠오르고 H 모라고 하니까 탈당하고 나간 홍준표 전 시장이 떠오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주역들 아닙니까? 물론 조광한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권파니까 본인이 저 이니셜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싶었던 분들은 다른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보수의 위기를 외면하고 당을 떠나신 분들의 책임을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정파적 이익 혹은 어떤 지금 당권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내의 인사들을 저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당내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해서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바 있어요. 그런 언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전 의원 이번에 해석해달라고 할게요. 자, H, Y, O, K 누굽니까? 뭐 저 생각 짚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많은지 이때 얘기해 주세요. 누구예요, 누구? 뭐 딱히 딱 말씀 좀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당원 중심으로 정당이 가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당원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뭐 괜찮고 국민의힘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어떤 생각이 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저는 앞으로 제대로 그 개혁하고 혁신하려면은 정말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내려꽂기 낙하산 어떤 공천이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공천이 가야 된다. 그리고 1대1로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층과 여성층을 배려하고 특히 중진들 이상에는 얼마만큼의 마이너스 어떤 그런 것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느냐. 즉, 공정한 어떤 잣대와 공정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좀 부끄럽겠죠. 지금 국민의힘 역대 공천 보면 어떤 사람이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천할 때 보면은 또 낙하산 공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동익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게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에 못을 박아서 다음 공천에서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당원 당규를 바꾸더라도 그게 당원들과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당대표가 또 당 지도부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김진욱 전 대변인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글쎄요, 제가 저 HYOK 저 네 분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 거론된 H모 씨는 한동훈 의원을 거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강한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라는 분들이고요. 그 친한계 인사들이 이번에 또 이 구설에 오르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당 내에서 한동훈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고립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사안으로 윤리위에 회부되신 분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지금 당 지도부가 꾀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이 누구라고 제가 지목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의원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 친한계 인사들 이런 분들을 겨냥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조광한 최고위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 간담회에 꼭 그분을 불렀어야 되느냐 하는 그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직접 대면해 보진 않았지만 많은 아픔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국회라는 공개되고 오픈된 장소로 모시기보다는 부산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일단 원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진정성 문제보다는 약간의 자기 피할적 성격의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성추임 대표님, 저게 자기 피할적인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국회에 왔고 또 거기에서 관련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피해자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측면에서는 좀 국회에 왔던 한동훈 의원의 행사가 굉장히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진영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김진주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언론 인터뷰나 각종 토론회 저기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만 간 게 아니라 뭔가 이 보안 수사권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부르는 곳은 다 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다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서범수 의원과 진종 의원의 발언이 있을 때 피해자가 바로 잡았잖아요. 예. 피해자가 오히려 그런 것들 말고
본질에 집중해달라고 했던 걸로 봤을 때 조광한 최고야말로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낫는지 부산에 가서 하는 게 좋았는지 그걸 집중할 게 아니라 예. 피해자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 본질을 다 흐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뭐 지금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여러 의원들이 선거 지원 논란과 또 낙선 종영 의혹과 또 멱살잡이 소동과 또 각종 실언 논란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징계 정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데 이들이 징계를 받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한동훈 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 많이 다니는 모습들을 계속 쇼츠로 올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갖다부터 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 깼대요? 안 깼대요? 이게 뭐라고? 제 손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흙이 뜨거울 정도로 날씨가 덥네요. 네, 이거 좀 바뀌세요. 너무 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요, 임기가 2년인데 이렇게 보면 임기 2년을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석 14개월, 김기현 9개월, 한동훈 5개월, 장동혁 대표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임기를 2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송영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거 임기 2년 가능합니까? 원론적으로는 정당의 거버넌스가 안정이 되고 당대표든 누구든 선출직 당직자가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패했는데 민심을 외면하고 당내에서의 퇴진론에 대해서도 회피형의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자리를 눌러앉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일단 당내 구성원들에게 본인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당대표직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이 되도록 그 설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고 했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반하는 것들만 잔뜩 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2달이 넘게 당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책의장조차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당의 쇄신안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사실 좀 수긍하기 어렵고 이제라도 의원총회에 와서 당의 109명 의원들 전원과 토론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본인이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저 기록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당동혁 대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단식 농성을 했었고 또 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었고 또 이번에 7월 달인가요? 이 더운 여름에 올림픽공원에 거의 30일 중에 거의 25일 이상을 올림픽공원을 매일매일 갔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가 내놓겠다는 쇄신안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나오면 저희가 평가해 보겠습니다.